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내일 한국 증시는 총선 때문에 휴장이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내일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증시에 한 가지 큰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3월 중화권 경상수지 발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였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플러스 1%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외국인은 또 코스피를 29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한국 증시 과연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기간에 본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 본격적인 하락이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한국 증시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1.3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63까지 빠졌었는데 하락분의 반 정도를 장중에 회복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코다리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시청률이 늘어나고 또한 서버가 부족해서 속도도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수요가 몰리고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레포트로 인하여서 어제 무려 8.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합의가 모두 완료됐는데 멕시코 측에서는 10만 배럴만 감산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뒤 앞으로도 30불까지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가 잠깐 올랐었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는데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7.7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대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국제 유가 ETF에는 상당히 투자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올해 6월달까지는 추가 감사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유 쪽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돼서 여러분이 잠을 못 잘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유가 관련 투자는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215원, 어제보다 1원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넷플릭스 덕분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7%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이외에도 이렇게 테슬라가 13%나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오늘 올라서 전기차 관련주인 우리산업홀딩스가 아침부터서 크게 상승을 했죠. 수급 현황은 개인은 매수하였고 외국인은 전부 다 매도하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산업홀딩스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주 삼성전기, 이런 애들은 오늘 생각보다 반등폭이 너무 적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5일 동안 거래일수로 따지면 일주일 동안 내리기만 하고 반등이 2%밖에 안 나왔고,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 오늘 그냥 움직임이 없었어요. 4%가 올랐어도 아침에 갭만 뜨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오늘 상당히 지루했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중에서 그나마 반등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전혀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오늘은 우리산업홀딩스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움직임이 없어서 매매를 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직후에는 이렇게 상승 중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아주 재수없게 마이너스로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서 지수가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 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 저렇게 1%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화요리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단어를 말하는 게 참 힘드네요. 이 나라 이름만 말을 해도 유튜브에서는 노랑딱지가 상당히 많이 걸려서 제목에도 쓸 수가 없고, 어제 제목에 요걸 넣으니까 노랑딱지가 걸리길래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 참 유튜브 하기 너무 힘드네요. 자, 중화요리 경상수지가 1300위안이 나왔고 기존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존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또는 S&P 500 야간 선물 등이 내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르더군요. 이게 왜 오르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존 예상치를 달성 못했지만 요 코다리 무침에 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출은 3.5% 감소했고 수입은 2.4%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무역 경상수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 경상수지 뉴스가 나온 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무려 1.42까지 올랐고 1.7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부터서 저렇게 상승을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서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하였죠. 기관을 보시면 아침부터서 계속 장 마감할 때까지 매수만 했습니다. 어제랑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끝까지 계속 팔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총선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증시 안정화 자금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아침부터서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이끈 거는 사실입니다. 금융투자보다 연기금이 더 많이 샀고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은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사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등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연기금이라던가 기관이 총선 전까지 이렇게 올려주려고 계속 우리 지수가 이렇다, 그리고 총선 끝나면은 대폭 나간다, 이런 찌라시 같은 찌라시가 계속 나돌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등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만약에 야간 선물이라던가 이런 게 마이너스로 됐으면은 오늘 내렸을 거예요. 단순히 요 중화요리 경상수지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선방을 했다, 이 뉴스가 안 나왔으면은 아마 장중에 저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안 올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중화요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모두 끝나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해외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라던가 관망세가 짙고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있기 때문에도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서 막 올라간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말을 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2개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 같은 경우 비교해보세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많이 올랐고 얘네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오른 나라도 있고, 그리고 어제 하락률보다 오늘 상승률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오늘 반등폭이 더 적으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는 11시 반 매매를 선호합니다. 11시 반쯤에 매수를 하는데 오늘 11시 반에 주식을 샀으면 정말 짜증나고 답답했죠. 왜냐? 11시 반부터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고 2시 50분 매매라던가 다른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야, 2시 50분부터 또 내려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제가 들어가려는 시간대 급락이 나오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도 안 좋고 외국인도 아예 매수를 안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했죠. 코스피를 아예 매수를 안 하고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을 하신 분도 많고 대부분 이 총선이 끝나고 내릴 것이다. 이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솔직히 저는 지금 기관이 이렇게 산 것도 보통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은 기관이 산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면은 무조건 팔고 튀는 이 히트앤런 작전을 계속 쓰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쉬는 날. 우리나라가 쉬는 날인데 이 기관이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이거 뭐 4천억 원 들어왔다? 어제 판 거보다 더 수량도 적고 지난번에 뭐 1조 원 샀다? 다 팔고 튀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관의 매수는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개인이 산 수량보다 더 적은 수량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금융투자 지난번에도 6천억 원 매수를 했지만 다 팔고 튀었었죠. 오늘 기관이 들어온 이유는 총선도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지표 그리고 S&P 500과 야간 선물이 급등한 이유로 아침부터서 세게 들어왔었죠. 그런데 전 여기서 걱정되는 게 만약에 오늘 미국이 내려요. 아직까진 모르죠. 야간 선물 올랐다고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오른다. 그건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갭을 뜨다가 중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수요일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린다. 그러면은 하락치 이틀치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서 목요일날 아침부터서 우리나라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서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이 꼭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코다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점을 찍었다, 주식시장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요 경기 부양책에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뉴욕 증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요 항공업계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고 이미 항공업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폐업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금융 지원을 1260억 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좁은데 미국보다 항공사가 더 많아요. 9개나 됩니다. 물론 지금 이스타항공이 없어지니까 8개가 될 예정이지만 뭐 태국이라던가 혹은 미국이라던가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보다 LCC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가 더 많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5개밖에 없어가지고 더 안 늘어나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허를 4군데나 더 발행을 하면서 치킨 게임이 되었고 중요한 건 이 LCC 항공사는 주력 상품이 지금 일본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이제 무비자 입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코다리 사건이 끝난 다음에도 얘네는 지금 수익성 모델이 상당히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도 안 되고 가봤자 지금 일본이나 혹은 차이나, 동남아 이렇게 3개밖에 갈 나라가 없어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가격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얘네가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수익성 모델을 과연 어디서 찾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직원 50%의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무금 휴직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버티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뒤에 배경이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LCC라던가 이런 회사는 진짜 한두 군데는 무조건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폐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군데 두 군데가 폐업을 하면은 그게 충격이 더 세져서 LCC라던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그 다음에 여행, 레저, 스포츠 쪽은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지금 여행주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아무리 싸 보여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일상 방역을 실시하면서 사회로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은 비행기가 못 뜨죠. 왜? 우리나라는 입국 거부가 된 나라가 100개가 넘고 비행기도 못 뜨고 항공사가 아니라 뭐 협력업체, 기내 청소하는 회사까지 지금 뭐 폐업하고 망해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당분간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외 관련 업체들도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공사는 중요한 게 항공기를 리스를 해오는데 리스값만 계속 나가고 항공사 운행은 안 하고 그리고 또 항공 우편으로라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항공 우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지금은 해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지금 워렌 버핏 아저씨도 델타 항공을 손절한 것처럼 얘네가 지금 실적을 바닥을 찍고 뭐 3분기, 4분기에 올라간다 하면 그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회사들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이 1,000억 원으로는 택도 없죠. 지금 손해가 6조 4천억 원 수준인데 이거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쫙 빠지고 파미셀 그리고 시젠 이런 애들 투매가 나오더니 부광약품을 시작한 제약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위까지 올랐다가 또 막판에 내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또 얘는 올라가면서 끝나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던 코론 관련주 어떠셨나요? 코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을 경우 우리 증시가 플러스로 갈 경우에는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 예를 들면 코론 인더 추락하는 주식에는 날개가 없다.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어제 다른 애들 상한가 갈 때 상한가를 못 말았어요. 어제 플러스 16%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쭉 올리는 척 하더니 다 빼버렸죠. 마이너스 10%로 끝났어도 위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를 찍었고 자, 코오롱 글로벌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침에 28.8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9.83%로 마감이 되었으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7% 하한가 이상을 찍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량 흡수를 약간이라도 할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은 오늘 점상을 2번을 갔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뭐예요? 여기서 매수가 체결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가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서 산 애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럴 때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쪽에서 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들어가서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풀려봐봐. 그럼 이게 쑥 빠지는데 이걸 누가 사죠? 왜? 이쪽이랑 물량 흡수를 안 했는데 이거 빠지면 누가 사줍니까? 안 사줘요. 그래서 이런 거 빠지면은 아까 코오롱 글로벌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점상을 갔는데 여기서 누가 이걸 매수를 해줘요? 이거 이 밑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추락하는 주식엔 날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위에서 잘못 잡으면은 마이너스 37% 진원생명과 오늘 또 코다리 관련해서 무슨 백신 후보 물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찌라시를 하나 띄웠는데 상한가 말 것처럼 27.76%까지 올린 다음에 종가는 플러스 6%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1% 손실. 2시 40분까지 올렸어. 2시 40분까지 올리고 쑥 빠지는데 이때 진짜 코스닥 관련주들이 막 요동을 쳤어요. 오늘은 장중에 북쪽에서 미사일도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빅텍이 잠깐 싹 올랐었는데 다시 쓱 하고 또 빠져버렸죠. 요 파미셀이랑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오를 때 항상 내리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내리면은 얘네가 오르고 그런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었었죠. 아니 오늘은 뭐 혈장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도 그냥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가나 싶었더니 가나 초콜릿도 아니고
안 가더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린 척하고 안 가고, 혈전 관련주 뭐 레몬 이런 애들도 계속 내리고, 파미셀도 내리고, 뭐 지금 진단 키트라던가 뭐 혈장 뭐 이런 쪽은 많이 내린 것 같고, 뭐 지금 뭐 신약 후보 물질이라던가 뭐 이런 거 갖다 꼬시는 장이라서 요 제약바이오 애들이 더 펌핑을 받아야지 지수가 좀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저 코오롱 인보사도 다음 주에 만약에 상한가 풀리고 빠진다 그러면은 아침부터서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아침에 과연 뭘 했을까요?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익금 출금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루 쉬어야지 그 다음날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매매를 쉬고 오늘 수익금을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수익금을 출금했는데, 저는 수익금을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바로 카드값이라던가 집세라던가 모든 걸 다 미리 먼저 내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통장에 잠깐 넣어놨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뽑아서 넣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금은 이렇게 즉시 결제를 이용해서 카드값을 미리 내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게 제일로 좋아요. 이게 수익금 출금해야지 했는데 장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또 매매. 그리고 다음날 또 올랐어. 또 매매. 그리고 이쪽에서 확 꺾였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이날 매매를 했는데 오버나잇에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줄줄줄 흐르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수익금을 빼질 못해가지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수익금이 아니라 본전도 어느 정도 깎이고, 그래서 이 돈을 못 쓰고 날리면은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 동안 물려가지고 질질질 끌리다가 내려가 봐. 그럼 나는 일주일이란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수익금은 써보지도 못하고 개고생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데, 이렇게 여러분 현금화를 바로바로 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주 해가지고 딱 한두 번만 매매하면 이번 달 생활비 다 찍고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만 하고 이번 달은 좀 관망의 자세로 가려고 해요. 왜? 우리나라 GDP 발표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옵션 만기일, 요런 이벤트와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 이제 실적 발표도 쫙쫙 이어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미국의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안 듭니다. 왜? 3월 14일부터서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매출은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고, 중화요리 경제지표도 곧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저는 중국의 지표 자체가, 아니 우리나라 뭐 왈리라던가 중국 원양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회계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폐됐잖아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봐봐,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분식회계 뉴스 나와가지고 상폐됐잖아요. 물론 지금 상폐 심사 중이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법으로 보면은 3년 연속 적자라던가 혹은 배임 횡령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배임 횡령이 아니라 그냥 분식회계로 이렇게 한 번에 가버리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도 있었죠. 분식회계 때문에 제2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중국 커피 회사 그냥 바로 마이너스 80%를 찍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 중화요리 반점을 상당히 신뢰를 안 하는데, 일단은 뭐 주가만 띄워준다면은 저야 뭐 고맙죠. 오늘은 진짜 11시 반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특히 전 반도체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저는 좀 코스닥 반도체 쪽에 수급이 오기를 나름대로 좀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반도체주 그냥 내리꼽죠. 시초가를 이탈하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수급도 완전히 개인밖에 없고, 오늘 정말 코스닥 반도체주 정말 안 좋더군요. 뭐 SFA 반도체라던가 반도체 관련 주식 잠깐 올랐다가 그냥 쓱 빼고 장중에 재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하는 섹터는 반등은커녕 움직이지도 않고, 전기차는 저는 삼성 SDI를 봤습니다. 전혀 반등이 없어. 이게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빠졌다가 거래도 안 붙고 계속 제자리에서 놀아서 이거는 못 먹고 나와요. 이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거 5,000원 벌 수 있어. 5,000원. 이거 한 500만 원 넣어도 5,000원. 수수료 띄면 5,000원 벌 수 있는데 5,000원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자꾸 두옥가만 왔다 갔다 하고 거래도 없고, 삼성전기를 보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도 반응이 없어. 계속 제자리에서 놀고 장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보세요. 거래가 어제보다 더 적어. 빠질 때보다 더 적어.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외국인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기관만 사는데 개인도 팔죠. 그래서 개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큰 종목들은
잘 안 올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가에 삼성전자는 1호가 정도 올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원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전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어제 하이닉스 자전거래하는 거 여기서 보여드렸고 그 전날엔 여기하고 여기에서 삼성전자 자전거래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전거래만 계속 나오고 이 주가가 이쪽에서 계속 꼬셔놓고 빼버리니까 지겨워서 오늘 탁 올려줬을 때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계속 5만원대 한번 보여준 다음에 어때요? 계속 빼고 2주 넘게 횡보하고 잠깐 올려주니까 1% 오르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기관이 샀다고 해도 이거 또 금융투자고, 금융투자는 지난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다 팔고 튀었죠. 저는 총선 끝난 다음에 제발 고점을 한번 돌파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지난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발 한두 번만 제가 수익금으로 제발 이번 달 생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돈, 그 돈만 벌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월 중반까지 넘어왔는데 여기서 실수를 잘못해버리면은 저는 마이너스 적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본전이 되기 때문에 월 초에 열심히 매매해놓고 월말에 다 말아먹으면은 진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진짜 좌절감이 느껴지고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초록뱀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손오공이랑 초록뱀이랑 이렇게 DPC 같이 움직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장이 초반에 약간 밀리니까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화요리에 저 한한령 해체라던가 저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왜? 지금 한한령 해체해봤자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을 올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한령 해체가 무슨 호재인가 말씀드렸죠. 물론 미디어적으로는 중화권에 수출이 가능하다면은 좋긴 좋은데 이런 거 진짜 많이 털어먹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침 9시 때 잠깐 올리고 다 빼버리고 DPC는 더 심하죠. 1등이 초록뱀이야 지금. 그리고 3등주가 지금 DPC고 2등주가 손오공인데 옛날엔 DPC가 대장이었지만 얘네들은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방탄소년단들 빅히트가 상장을 해버리면은 얘네는 그냥 끝입니다. 얘네는 빅히트 수혜주로 키스트, DPC, 그 다음에 LB 세미콘 이런 애들이 가는 거지. 얘네가 그냥 수혜주가 아니라 빅히트 자체가 상장을 해버리면은 티웨이 홀딩스처럼 됩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가 옛날에 티웨이 항공이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7,000원이 넘었었어.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다? 7,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티웨이 항공이 상장하자? 그럼 티웨이 항공을 사지 이 주식을 왜 삽니까?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바로 유상증자 때리고 그 다음에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 뭘로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촥 해가지고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이 돼버렸는데 얘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DPC라던가 이런 애들도 이번에 빅히트 상장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그 재료 소멸이 되고 빅히트가 상장이 되면 수혜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빅히트 자체를 매매해버릴 거기 때문에 아마 저게 IPO 다 결정되고 나중에 결국 상장되면은 이렇게 수혜주라고 뽑히던 주식들 그냥 다 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막 다시 고점 뚫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예전에 영진약품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거의 V자 반등까지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옛날에는 제 주력 종목이 뭐 제약주기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영진약품 수없이 많이 매매했죠. 영진약품만 한 못해도 50번 매매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진약품 매매를 수없이 했는데 영진약품이 이때 15,000원인가 16,000원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얘는 2만원 근처까지 가고 300만원으로도 제약주 매매해가지고 하루에 수익률이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수익률이 한 40% 이상 난 거죠. 하루 만에 스캘핑 막 하고 수없이 매매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다?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매매를 안 하는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처럼 합병이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쫙 올려놨어요. 2,000원짜리 주식을 2만원 근처까지 올려놓고 바로 하한가 직행해서 다 빼다가 16,000원대까지 올렸단 말이야. 16,000원짜리. 그런데 이 자리가 아까 방금 봤던 DPC랑 자리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반등 나온 자리가. 이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을 준 다음에 더 이상 안 올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지금 주가가 얼마가 됐다? 4,900원. 저는
얘를 여기까지만 공략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공략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했습니다. 얘가 보면은 사람들이 2만원 돌파할 것 같다고 해서 하면서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저는 얘를 어디서 던졌냐면은 여기까지 먹고 난 다음에 위에서 올랐을 때 왜? 여기 하면 더 올라가면 60% 이상 되니까 단기 과열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가봤자 단기 과열로 3일 단일가 해놓고 그냥 쫙쫙쫙쫙쫙 뺄 수 있다 이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렇게 단일가라던가 최고점 투자주의 걸리게 만든 다음에 끝내버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해서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진짜로 옛날 매매일지 보면은 아직도 놀라워요. 제약주나 뭐 일반 주식들 가격 비교해보면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왜냐면은 이 차바이오텍 상폐될 뻔했잖아요. 오리엔트 바이오 2,400원에 샀던 주식이죠. 이거 지금 얼마일까요? 예, 797원입니다. 797원이 중요한 게 이때 말고 감자를 한번 했어요. 감자를 한번 해가지고 가격이 한 5,000원인가 한 4,000원인가 그때 가격이 더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오른 가격에서 한 번 더 빠진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JW 신약 12,750원 지금 얼마죠? 4,680원. 야, 여기서 반등이 뭐 하루 종일 나와도 옛날에 제가 매수하던 그 매수가까지는 가지도 않죠. 제약주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아니 제약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 무서워. 여러분 요즘에 막 카페라던가 인터넷에 10년짜리 펀드들 수익률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펀드를 들었는데 수익 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뭐 펀드 회사 다 모아놨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펀드 회사를 다 보여줬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첫 달부터서 마이너스 10%, 3개월 넘으면은 마이너스 14%, 1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15%, 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3%.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익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넘으면은 지금 현재 수익난 펀드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걸 적립식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저거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은 내가 플러스 100%가 돼야지 본전이 되고 마이너스 30%가 찍혀있으면 플러스 42.5%가 올라야지 내 본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 뭐 적립식으로 10년 넘게 넣고 20년 넘게 넣는다고 해도 안 돌아와요. 돌아온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사람들이. 언제? 우리 코스피 2600 찍었을 때 그때 플러스 4%인가 찍었다는데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홀딩했다가 돈을 날렸다고 하신 분들 한두 분도 아니죠. 저는 오늘 아침이랑 그 다음에 오후장에 얘를 많이 봤었거든요. 5G 관련주가 보통 하락하거나 혹은 장이 어지러울 때 잘 오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KMW를 봤었는데 얘가 11시 반에 그냥 싹 내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지지해줬으면 여기서 산다. 61,500원이 지지가 되면 살려고 했는데 61,500원이 쑥 깨져버려. 얘를 아침에 살까 말까.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아침부터서 샀잖아요. 아침 10시부터서 계속 매수했어. 그럼 얘네를 따라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갈까 말까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따라 들어갔다가 제가 큰 코 다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관이 아침에 사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외국인이 더 팔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만 매매하면은 저는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찍기 때문에 얘가 막 10시 때 유혹을 해요. 10시 때 들어갔으면은 무조건 수익을 봤어요. 10시 때가 이때란 말이야. 이때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랐는데 이거야 뭐 결과론적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그렇게 지수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이때 들어가면 사야지 이것도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11시 반에 보세요. 거래가 별로 없어. 이 뭐 UTI라던가 유비케어라던가 그런 거 한 적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분당 거래가 별로 없어. 별로 없고 파는 게 너무 좀 짜증나죠. 1000주씩 막 팔고 여기 보면 200주를 사도 그 전에 200주를 던지는 게 더 많잖아요. 매도가 더 많이 보여. 이 매수보다 매도가 딱 보면은 100주씩 사봤자 여기서 500주 던지는데 이 생각이야. 300주를 사? 근데 700주 던지는데 500주 던지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 10시에 살 걸 지금은 하지 말자 하고 참았는데 참은 게 결과적으로 잘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잠깐 설레렸던 게 사네? 5분만 더 참아보자. 5분만. 일단 5분만 참아보자 하고 딱 참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던지죠. 막 1000주 사면 뭐해? 3000주씩 던지는데
1000주 사면 뭐 여기서 또 1000주 던지고 1500주 던지고 100주 대낮에 이 100주씩 던지고 있고 얘네들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런 애들 손을 안 댔는데 좀 아깝긴 하더군요. 아예 장 초반에 연기금 따라서 공략을 했으면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연기금 따라가다가 외국인한테 큰 코 다칠 뻔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얘도 좀 좋아 보였어요. 대우조선 해양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한시대까지 수익을 주고 오히려 다른 주식들이 이때 빠졌는데 얘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얘를 이런 데서 잡았으면 먹었을 수도 있죠. 17,000원 돌파로 보고. 근데 KMW는 옛날에 매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5G 섹터고 RFHS라던가 이런 애랑 매매를 몇 번 해봐서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을 때리라면 저걸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깊이 종목이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플랜트라던가 혹은 조선주거든요. 그런데 얘를 때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RFHIC 그리고 KMW 이쪽을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얘를 놓친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오늘 그렇게 상승폭이 확 컸던 것도 아니고 먹어봤자 한 2% 먹고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 2% 아깝네요. 그리고 또 살펴본 종목으로는 좀 생소한데 요런 SKC 물론 메릴 린치가 있어서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얘가 11시 반이라던가 좀 그때 잘 가더군요. 제 매매할 땐 이런 애가 맞았어. 11시 반에 딱 샀으면은 여긴데 이쪽에 바로 올라가더길래 물론 이쪽 해봤자 별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싹 올라가는 거 보고 얘가 그렇게 호가가 두꺼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동시 호가라서 좀 두꺼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얇았어. 얇고 먹고 튈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는 남들보다 되게 빠른 매매를 선호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분 안에 먹고 나온다. 스톱위치를 딱 준비해 놓고 30분 시간 맞춰 놓고 30분 안에 슈팅이 안 나오면은 나간다. 왜 이렇게 매매를 한다? 환율이 1200원대는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전략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히 딱 30분 안에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있었거든요. 얼마가 됐든 일단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었는데 아쉬워요. KMW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죠. 10시 21분 이때 들어갈까 이때 살까 말까 매수 버튼에 거의 손이 갔는데 비밀번호 치다가 그냥 좀 더 참아보자 하고 참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것도 역시 결과론적이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못 말았던 부광약품 시간에서 말았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말았는데 부광약품 진짜 상한가 못 말고 장 막판까지 상당히 흐름이 안 좋더군요. 물론 시간에서 말았습니다. 자, 최근에 얼마 전에 예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계속 추락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내렸죠. 얘도 그렇지만 이게 상한가를 말아야 될 자리에서 못 말면은 잘 빠지거든요. 잘 빠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상한가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잠깐 갭 띄우고 빼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부광약품 옛날에 파로돈탁스 뭐 그런 것 유명한 회사죠. 얘도 매매를 한 몇 번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부광약품이 대체 왜 올랐을까요? 분명히 또 코다리 관련 뉴스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제약과 바이오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당한 게 너무 많아요. 당한 게 많은 것보다는 최근에 1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코롱 티슈진 상폐 사건이라던가 인보사 문제, 한미약품 사태 3번 터졌죠. 헬릭스미스, 신라젠, 팩사백 사건 등 모든 게 다 임상 3상 뭐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1조를 했다고 하더니 다음날 뻥이야 하고 주가를 내리는데 대주주라던가 거기 특별 관계자들은 다 먹튀하고 튀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사태에서 2번 똑같이 당하니까 제가 신뢰를 잃고 그 뒤로 절대로 제약바이오를 안 건드리거든요. 얘는 뭐 총선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요거 조심하세요. 갭이 그 다음날 뜨면은 항상 뺐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제약주 랠리가 있었을 때 이 종목을 건드렸을 때는 항상 상한가나 20% 이상 띄우면은 갭이 한번 떠요. 갭이 한번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으로 뜨면서 내려갔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가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했다면은 저는 종가에 던졌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던졌거나
아니면은 최소 총선 끝난 다음에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던져버리거나 그랬을 겁니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애초에 제약바이오는 갭을 먹기 위해서만 매매하지 그 뒤에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영진약품에서 주식 인생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화요리 3월 경상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1,300억 원 위안의 흑자를 달성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1,585억 위안이죠. 하지만 이것만 나와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니케이 등 여러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 정해진 예상치, 가이던스가 꼭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전 세계 항공업 쪽은 예상 외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미 항공업,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서 해외여행 금지를 풀지 않거나 한국인 입국 금지를 풀지 않는 이상은 항공업은 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정명호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